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신임 투표 철회, 당 지도부 흔들기 중단이라는 어제 당무위 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번 봉합이 과연 통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는데요. 김성수 대변인이 입장을 대독했습니다. 네. 당시 영상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뜻은 거둬드리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문 대표가 재신임을 철회할 거라는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군요. 네, 이미 어제 의원 그리고 당무위원들 연석회의가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겨서 확보를 했고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됐었죠. 즉 양측이 이른바 재신임 투표까지 가면 투표란 말이 붙으면 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대 몇 수치로 승패가 갈리는 거죠. 그것과 정치적 타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투표를 해서 개표까지 한다는 얘기는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절충을 한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는 않되 각자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비주류가 일단은 먼저 손을 내민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의원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서 우리 흔들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국감에 집중하자 이거 아닙니까? 재신임 투표까지 제안했던 게 계속 흔들어대니까였는데 그 고리를 먼저 풀었어요.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그 정도로는 안 되겠소. 뭔가 확실히 못을 박아야겠소. 하고 투표를 강행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신임을 물어서 불신임 당하는 거의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재 당내의 역학구도나 명분에서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있는 비주류들은 되게 이렇게 몇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할하는 어떤 리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다는 그렇죠. 거군요. 구심점이 없죠. 각자 그냥 좀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호남 쪽 그룹도 있고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룹도 있고 또 김한길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이들 3개 그룹에 사령관격이 있는 사람이 없죠. 즉 조직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각자 이유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긴 힘든 거고 그에 반해서 재신임 투표를 정작 투표로 들어가면 신임을 묻는 거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아무래도 단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 어느 형식을 취하든 간에 그냥 당원들에게만 묻든 일반 국민과 합쳐서 묻든 어떻게 간에 문 대표가 재신임 받으리란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주류는 훨씬 더 타격이 커지는 거죠. 마치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거기다 쓰고 싶은 거고요. 예.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방금 보셨다시피 김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거둬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표로 드러나는 정면 대결은 우리 서로 피하자. 그 대신 분명히 어제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 적어도 총선 국면까지는 그걸 유지해 달라. 그리고 이제는 혁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가자. 아까 자료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김 대변인을 통해서 읽은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저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적인 면모를 보이겠다 이랬거든요. 오랫동안 문재인 대표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문했던 바인데 그 마지막 문장에 채택을 했더군요. 그래서 양측이
최악의 국면의 확전은 피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꼭 수술 얘기가 들어가서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일단 수술실에까지는 들어갔어요. 양측이 일단. 그런데 마취 직전에 꼭 칼을 잡고서 어디를 개봉해야 하는 그런 수술만의 방법으로 이걸 치료해야겠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마취 걸지 말고 개복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치료를 모색해보자.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은 하지 않고 나온 형국이죠. 지금 단계까지 온 마당에서는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나 재신임 받겠소 라고 말한 게 지금으로부터 12일, 열 이틀 전이거든요. 그 열 이틀 동안 제1야당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논란 빼고는. 국정감사인데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뭘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혁신이나 또는 뭐 재신임 관련해서 무슨 중대한 게 이벤트가 제기가 돼가지고 논의가 앞으로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격돌 비슷한 전투만 해왔단 말입니다. 당연히 피로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든 지지자 아닌 사람을 합쳐서든 간에. 그래서 좀 너무 늦었다. 기왕이면 이렇게 될 이런 타결을 볼 거였으면 이거보다 한 닷새 내지 일주일 앞에 중진들이 뭔가에 나섰을 때 중진들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문 대표는 그 대신 중진들이 확실히 보장을 해라. 앞으로 이런 당 내분이나 대표를 흔드는 그런 것들은 없도록 당신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주시오라고 일정 부분 맡겼더라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훨씬 좀 홀가분해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열 이틀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정 국면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다시 문 대표와 등을 돌리는 듯한 어제는 당무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날을 세운 듯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중요한 회의 같으면 열 일을 제치고 와야죠. 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뭐 선약 없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나요? 더군다나 일요일인데 안철수 의원은 뭐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그랬다는데 저는 그건 다 불참에 그냥 명분으로 내세운 핑계 같은 거고요.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어제 회의, 당무위원 플러스 의원 연석회의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들러리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여전히 반대한다. 약 20여 명쯤 되죠.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불참자들이 한 20여 명 돼요. 뭐 안철수, 박지원, 주승용 등등등 아까 앵커가 언급한 최원식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빠졌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봉합인데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신 것 같습니다. 봉합은 말 그대로 미봉, 임시적 봉합이고 통합까지는 이미 못 갔죠. 어제 당의 주요한 한 축의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이다. 주류와 비주류 또는 문재인과 비문재인 사이에 확실한 신사협정을 맺거나 둘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를 똑같이 공유하고 공동의 적을 향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정말 합치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식의 신사협정이 아니라 일단 싸움은 휴전하자는 겁니다. 그 양식은 비주류가 일단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고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그 밑바탕에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호남 출신이건 또는 비주류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에 의해서 내년 공천에서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떨려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했고 이것이 함께 퍼진 거죠. 마치 저기압대 연기가 아래로 쭉 퍼지듯이. 그래서 공유됐고 그거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비주류라는 게 된 겁니다. 근데 항상 비주류란 어느 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기에도 마찬가지인데 김영삼 씨가 당권을 쥐고 있을 때의 김대중 또는 뭐 이철승 씨가 쥐고 있을 때의 양김 다 주류와 비주류 아니겠어요? 비주류란 기본적으로 권력과 핵심과 관계를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도권, 이른바 이니셔티브 파워에서 일단 뒤처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주류는 그래서 항상
언더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비주류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분의 취약함과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고요. 주류 역시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대충도를 피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긴 알았을 건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너무 크다.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보다는 조금 앞섰을지 모르나 당 전체로 보면 또는 주요한 몇몇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뭐 문재인, 안철수 등등 몇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반적으로는 함께 좀 손해를 본 게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인물난이 어렵다, 뭐 인물난이 극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야당인데 이번 일이 상당히 야권에는 타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우선 당장 대선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대선은 아직도 한 2년이 조금 더 남아있고 넘어야 할 고비는 총선이라는 것이고 총선과 대선은 전국 단위 큰 선거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선은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한 사람 대 한 사람 지난 대선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 양강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인 점에 비해서 총선은 지역 일꾼 또는 지역의 인물 그 개개인의 경쟁력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약 한 240여 곳 안팎에서 지구당 선거구가 그곳에서 각계 전투가 치러지는 거에다가 또 지역적 정치적 정서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이어서 저는 이게 당장 내년 총선에 어두운 먹구름, 암운이 드리워졌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내상을 겪고도 얻는 게 없다면 그때는 정말 치명적이겠죠. 게다가 지금 야권에서는 구민주당 계열의 여러 분화 요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을 해도 아쉬운 판에 원심력이 꽤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재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문재인 대표가 얼마만큼의 추동력과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확보해서 혁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표 줄 사람, 유권자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냥 내홍을 앓더니 결국 바뀌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면 지금의 내홍이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왜 홍역이나 볼거리 앓고 나면 뭐 얼굴에 상처는 남지만 그래도 아기가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면역력이 키워지죠. 그런데 그마저도 못 구하면, 못 얻으면 얼굴에 흉터만 남고 몸은 더 쇠약해진 어린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결국은 문재인 대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왜? 명확한 그 봉합이 아니라 일시미봉이었기 때문에. 문 대표가 시험대에 참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 어차피, 총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대표라는 것은 항상 시험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작은 관문들을 어떻게 통과했느냐가 결국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고 그의 정치력의 상승이냐 뭐 이런 평가로 이어지는 거겠죠. 내년 총선 당시에 야권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있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의 현장도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떻습니까? 야당다운 패기와 기상을 이뤘습니다. 정부 여당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다운 비판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광주 시민은 저에게 전국의 개혁 세력과 손잡고 호남을 넘어 수도권과 영남, 충청과 강원, 제주를 포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남의 민심을 받들어서 개혁적인 국민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는 천정배 의원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거든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꽤 점잖다고 알려진 두 분이 요즘 사용하는 어휘, 그 단어 또는 문장이 갈수록 좀 공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엊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야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로 꼽으라면 천정배 신당 공식 창당 선언이죠. 야권 통합해야 된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지금 제1, 2, 3 야당들 그다음에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다 합쳐야 된다. 아울러 정의당까지도 합치자라는 거고 그랬더니 천정배 의원이 그랬죠.
어느 영화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예. 너나 잘하세요. 상당히 좀 불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무리하다라는 네. 말도 또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랬더니 이제 예. 문재인 대표는 방금 우리 노 앵커가 인용했다시피 그렇게 되받아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라도 좀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서로 감정의 골만 키우고 비아냥거리는 거로 나가면은 통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천정배 신당을 제가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일단 노선은 천정배 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자면 개혁적 중도다. 예. 그다음에 급할 거 없다. 내년 1월까지만 창당 작업 완료하면은 충분히 4월 선거 대비할 수 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최소한 5개의 지구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 호남에서 만들 것은 명약관화하고요. 수도권에서도 만들겠지요. 문제는 충청이나 강원 등 중부권에서 어떤 포진, 즉 어떤 포진이란 말은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서 하느냐가 관심일 텐데 어제 상징적으로라도 꽤 이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래? 그 사람이 천정배 신당과 같이 한다는 거야? 라고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발표했을 겁니다. 그럼 뉴스 가치가 커지니까요. 근데 어제 일부러 그냥 어떤 그룹이라고만 했지 누구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을 겁니다. 예. 발표를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발표할 리스트가 없어서 못한 걸로 보는데 천정배 신당이건 또는 뭐 신민당은 며칠 전에 발족을 선언했고요. 김민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구민주당, 이름은 옛날 그 민주당 적통을 잇고 있죠. 어디였든 간에 또는 새로운 당이 뭐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건 간에 사람 확보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마다 호남 민심이라는 것을 각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분분하고 구구한 해석을 두고 실제 호남민들 사이에서 저렇게들 정서를 모르나, 왜 찍어줬는데 아직도 저런 소리들 하고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호남은 항상 거기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지니고 있는 묘한 특수한 정치적 지형에 놓여 있었어요. 최근 20년 동안. 아마 저는 그게 민주화의 오랜 기운이자 광주 항쟁 이후에 특이한 그 지역의 정치적 의식이자 정서라고 보는데 다른 지역과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정치인들이 괜히 호남 민심 운운하다가는 그야말로 호되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그룹이건 간에 호남 민심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군데서 당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휴하고 싶고 영입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누가 봐도 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수록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로 통합이 되면 횡해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천정배 신당을 비롯해서 어느 당이든 정당으로서 성공하려면 대선 주자급 얼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천정배 의원이 계속 공을 들이는 이유 크게 그거예요. 둘이 뭐 정치적 노선이 같거나 뭐 새 정치에 대해서 포부가 맞아서라기보다는 안 의원 그 안에 있으면 좀 힘들지 않소? 나와서 나랑 뭘 해봅시다라는 거고, 안 의원은 그러지 말고 천 의원이 들어오시오. 그래서 다핵 구조를 만들어서 새정치연합의 대선 후보 이퀄 문재인이란 등식을 깨고자 함이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 둘 다 여의치 않아요. 대선 주자급 인물을 확보하지 않는 한 각 지역에서 당선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 가능한 인물을 뽑기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기반의 몇몇 당들이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건데, 물론 뭐 정동영 전 의원이 누구와 천정배와 합치느냐, 그건 약간의 뉴스거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치권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 또는 파급력까지 가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1여대 다야 구조가 가져올 내년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이나 유권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거나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은 피해가고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는 부분은 가서 취하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저는 각 그룹의 리더들이 그 간단한 정치의 원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준영 전 지사의 신민당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천정배신당. 이른바 천정배신당. 네. 무엇 하나 이 중 하나라도 전국 정당으로 과연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물 부재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장 많습니다. 네. 과연 이 신당들이 서로 연합을 하거나 네. 혹은 독자 노선을 걸어가면서 좀 커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당들끼리의 부분적 연합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문재인이 계속 대표를 하건 또 그 중간에 무슨 사달이 나서 대표가 바뀌건 간에 자기가 서운함을 극히 안고 탈당했던 새정치와 다시 합칠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없다고 봅니다. 예. 즉 내년 4월 선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정의당까지를 포함하면 1여대 최소한 3야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은 있을 수 있지만 당대당의 공식적인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각 당의 의석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제1당, 만약에 새누리당 1당이 된다면 새누리당 1당과 나머지 2, 3, 4위를 한 야권 성향의 합의, 의석수의 합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분열 요인이 한 번 더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융합적인 힘이 발휘될 것인지는 의석수의 차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론이나 신당이나 다 좋지 않다 이렇게 독설을 했던데 예, 앞으로 야권 지형이 어떻게 변해갈지 앞으로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